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이제 제1부 건국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제2부 호국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였습니다. 신승모 당시 국방장관이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오전 10시 30분에 만나서 춘천 근교까지 밀고 내려왔다고 보고를 하였다. 신 장관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 정보로 상황이 심각하고 위급하다고 생각을 했다. 고재봉 비서관을 통해 예상 밖으로 힘이 강해 위급하다는 말을 듣자 잠을 잊은 채 자정을 넘겼다. 다음날 새벽 3시에 메가드 장군께 전화를 걸었다. 이 당시에 메가드 장군은 일본에 이제 있었겠죠.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어서 한국을 구하시오. 라고 무섭게 항의하였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에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워싱턴의 장면 주미 대사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 트루만 대통령을 즉시 만나서 이렇게 전하시오. 적은 우리 문전에 와 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미 의회가 승인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결제한 2천만 달러 무기 지원은 어떻게 된 것이오? 라고 이제 주미 대사에게 이제 그 지시를 한 겁니다. 신승모 국방부 장관과 이기붕 서울시장 그리고 조병옥이 와서 서울을 떠나셔야겠습니다라고 하자 안 돼, 서울을 사수해, 나는 떠날 수 없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수원으로라도 피해 주어야 작전하기 훨씬 쉽겠다는 말에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에 오전 10시 40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대구까지 온 것을 알자 평생 처음 판단을 잘못했어. 서울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1시간 머무르고 열차를 서울로 돌렸다. 전쟁 초기의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국가 수호를 위해서 내린 조처를 남정옥입니다.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책임 연구관이죠. 이분이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둘째는 한국민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을 펼치겠다. 셋째는 근본 북한의 불법 남침을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제 미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어진 38도 선은 북한이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 넷째는 이 위기를 타개하고 북진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남정옥 책임연구원이 꼽았다는 겁니다. 이승만의 이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전쟁 발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것을 제대로 이용해서 남북 통일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발상한 국가 지도자였다. 이승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의 참전이었다. 유엔 안보리 이사의 결의안 채택에 따라서 미국은 그 해공군을 파병했고 6월 30일 지상군 파병을 결정했다. 이것은 이승만의 대미 외교에 매장한 결과 트루만의 결심을 얻어내었던 것이다. 9월 15일, 1950년이죠. 전쟁이 발발한 지 한 석 달 정도 됐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89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였다. 9월 29일 정오에 환도식이 거행되었다.
메가더 장군의 연설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오늘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있게 해준 메가더 장군과 휘하의 유엔군 장병들에게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태극 무공 훈장을 메가더에게 수여하였다. 나중의 이야기지만은 이승만이 휴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서자 미국은 신탁통치 반대 당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승만 제거 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1월 19일자에 중앙일보에 게재됐던 연세대학 박영림 교수의 기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지금도 연세대학에 박 교수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그 박 교수님이 중앙일보 기고한 데 보면 당시 미국 측이 대안으로 떠올린 인물이 참모총장으로 승진해 있던 백선엽 장군이었다는 것이다. 백선엽이 도리어 이승만의 주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바람에 미국도 애초의 계획을 단념했다고 한다. 또 정일근 회고록에 보면 이승만은 장군, 38선 돌파를 주장하는 장군의 굳은 의사를 변함없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메가더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정일근 회고록에 나와 있다는 거죠. 메가더는 물론입니다. 38선 이북을 두려워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입니다. 동해안의 한국군은 내일쯤 38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추적군은 한국군에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메가더는 해야지요. 하지만은 이틀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말을 한 데는 10월 1일 날 김일성에게 항복을 권고할 작정입니다. 불응했기 때문에 부득이 38선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형식을 취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이것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대화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38선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마 38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데는 그러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은 거죠. 이승만은 정일권 참모총장과 군 수뇌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불렀다. 정일권에게 넘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38선을 넘어 즉시 북진하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쪽지 지시입니다. 1950년 9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사인을 해서 쪽지를 전한 거죠. 10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 됐어. 열흘 후에 평양 시민환영대회에 참석해서 테러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군중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정일권 참모총장은 당시에 저 노구에 있는데 그같이 조연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 숨어 있는지 감탄할 따름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950년이니까 만 75세가 된 노구였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